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목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6번째로 헌재 탄핵 심판에 나왔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한 법무부 호송차가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46개 부대 3천여 명을 배치했고 인근 도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출석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변론 기일과 마찬가지로 별도 마련된 공간에서 대기하다 재판 시간에 맞춰 입정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자 피청구인 측인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8차 변론 첫 번째 증인으로는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신문에 이어 국회 측 반대 신문이 진행됐고 주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회동과 계엄당일 상황에 대한 신문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 원장 증인 신문이 끝나고 신문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도 증인 신문은 이어집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두 번째 증인으로 나오는데 계엄당일 국회 봉쇄 상황과 경위에 대한 신문이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증인으로는 재판부 직권으로 채택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조 단장의 증인신문 시간은 1시간 앞당겨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미리 지정한 변론 기일은 8차까지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헌재는 오늘 재판에서 변론 기일의 추가 지정이나 종결 등 앞으로의 일정을 공지할 걸로 보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이 합의에 설치한 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적 조치와 국제사회 협력 등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9분쯤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구조 인원을 급파해 인명 구조에 나섰고 탑승자 12명 중 5명을 구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수부와 해경,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을 구조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6분 전북 부안군 남쪽 4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북위 35.7도, 동경 126.73도이며 지진의 발생 깊이는 8km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통화량이 4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평균 광의 통화량은 4,183조 5천억 원으로 11월보다 1%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6월 이후 19개월째 증가세입니다. 한미가 공동 개발한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오는 28일 우주로 향합니다. 전체 하늘을 102가지 색으로 관측하고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를 제작할 계획인데요. 빅뱅 직후 우주 급팽창 원인의 단서를 제공하는 등 우주 과학 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나사와 한국천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오는 28일 낮 12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됩니다. 스피어X는 지상에서 관측이 어려운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우주망원경입니다. 하늘 전역에 대해 102개의 적외선 색깔로 사진을 촬영합니다. 세계 최초로 이뤄지는 대규모 우주 탐사 관측입니다.
10억 개에 달하는 천체에 대한 그 분광 목록, 즉 물리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저희가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적외선 3차원 우주지도 제작이 목표입니다. 우리 은하내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물과 이산화탄소 분포를 지도화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임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하늘 전역을 촬영하는 만큼 빅뱅 직후 발생한 우주 급팽창 원인과 배경의 단서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하의 형성과 진화의 비밀도 풀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굉장히 넓은 영역을 관측을 하기 때문에 개개의 은하들뿐만 아니라 은하들이 있는 거의 모든 빛들을 통계적으로 관측하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스피어 X가 전 하늘을 스캔하듯 넓게 탐사하면 제임스 웹과 같은 기존 만원경이 스피어 X 대비 1% 수준으로 특정 부분을 깊고 자세하게 관측합니다. 우주 환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스피어 X는 나사가 2,800억 원을 들여 추진한 과제입니다. 천문연은 유일한 국제협력기관이자 핵심 기관으로 영하 220도 이하 극저온 진공 상태를 구현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성능 검증을 이끌었습니다. 향후 스피어 X가 관측한 자료 분석에도 천문연이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 나사와의 협력을 통한 스피어 X 발사까지 추진되면서 국내 우주 개발이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